자, 일단은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피습을 당했다. 막 이래가지고 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표제를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 에이, 그렇게까지는 난 못 봤는데. 그냥 갑자기 뭐 일정이 취소됐다. 못 그러니까 만났다. 국제공항 피격이라고 제목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 대통령이 테러 단체한테 피격당한 것처럼 논조가 나올 수 있는 제목들을 다 안다니까. 근데 대통령 계신 곳하고는 100km 정도 떨어진 거라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손님 모셔놓고 예멘한테 말하자면 제대로 싸대기를 맞은 거죠. 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절대 안 네.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만히 안 있고 비어 복합을 2조 원어치를 추가로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번에 피습을 당한 게 드론이었거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산 무기들은 전부 다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타겟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고도로 천천히 날아오는 드론에 대한 대비를 못했던 거야. 마찬가지로 예멘 반군도 그 얘기를 했겠지. 야, 니들 지금 방공 미사일 샀다고 좋지? 근데 우리가 드론으로 한 대 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사실상 아랍에미레이트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놓은 거거든. 그럼 현존하는 무기들 중에 지금 이런 저고도의 드론을 저격할 수 있는 무기는 러시아제하고 대한민국제 비호복합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무기들을 추가로 아랍에미레이트가 급하게 구매하지 않겠느냐.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그러면 네, 그런 생각. 후티 반군은 우리 세일즈맨이었어? 응? 그런 거지. 사실 의도치 않게 우리 무기의 필요성을 한번 더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니들 잊었어. 이걸 사야 돼. 이러면서 일깨워준. 예. 근데 이게 국제공항이거든. 이번에 야. 공항에 피격된 게. 물론 우리 대통령이 거기 있었거나 주요 인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전쟁 날 일인데 그건 예멘 애들도 눈치가 있지.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파워맨을 이 마이더스라고 불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한번 방한을 하면 그 나라에 투자가 쏟아져요. 호주가 그런 예고, 지금 유럽이 그런 예거든. 우리 대통령하고 뭘 하겠다라고 얘기만 하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야, 그 사업 되겠다. 그러면서 막 돈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건드릴 의도는 아니었는데, 대놓고 아랍에미리트한테 엿을 한번 먹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 봐서 얘네들도 심각하게 피해를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에이, 그 사람 죽었는데. 아니, 그 국제공항 자체에서는 사람이 안 죽었는데, 이 석유시설이 있는 쪽에서 일부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 상황에 대한 아랍에미레이트의 태도가 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예멘 입장에서는 한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무기의 불균형화를 이뤄놓게 되면 이거 불안해진다라는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고, 역으로 따져놓고 보면 협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 예멘 반군의 이와 같은 짓거리를 통해서 이란하고 우리하고의 일종의 협상 재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엉뚱한 나비 효과를 여러분한테 미리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있는 우리 이 청궁2의 능력을 배제하게 되면 사실상 이란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가진 공군력에 매우 심대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심지어 이걸 사우디까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이란과 예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사실상의 모든 연결 통로가 끊기게 돼요. 바다 쪽이 아니게 되면 예멘 쪽으로 물자라든지
무기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지원을 보낼 수 없는 상황까지도 앞으로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지금 있는 이란이라든지 이 순위파들이 할 수 있는 일종의 공중 전력이 사실상 순위파는 사우디아랍. 시아파들이 가질 수 있는 공중 전력이 사실상 봉쇄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 육상전으로 전면전을 치르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평화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있는 그 시아파들의 맹주이기 때문에 이란이 나서서 우리하고 어떠한 형태의 거래를, 그러니까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무기 수출과 관련 없이 미국이 우리한테 세 나라를 맡겼다 그랬잖아. 그 세 나라가 대만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이에요. 여기하고 협상을 재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4대 교역국이었던 이란하고의 무역이 중지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하고의 정치적 또는 산업적인 재개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이걸 알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본을 통해 갖고 이란을 설득해 보려고 하던 협상의 키를 우리한테 넘겼거든요. 기억하시죠? 아베가 뜬금없이 자기 이란의 중재자로 가겠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무 성과 없이 왔던. 그리고 아베가 가서 중재하고 있는 동안 지네 유조선에, 그렇죠. 지네 유조선에 유도탄 맞았죠. 그랬더니 우리 괜찮다고, 이 정도 구멍 나는 거는 괜찮아요, 흠집 조금 난 거지 하면서 스스로 그거를 축소시켰던 예가 있는데, 근데 이란하고 대한민국하고의 뭔가 이제 외교적 타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좀 묶여져 왔었던 물자 교류, 경제적 교류들이 다시 재개될 공산이 커졌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꼭 나쁘게만 해석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로 가실 건데, 사우디 가서는 뭘 팔아 오실 거냐? 거기도 무기 아닙니까? 일단 무기는 기본 베이스지. 기본이에요? 근데 사우디가 더 간절히 원하는 거는 원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원전을 베이스로 한 사우디의 원전 수주에 관련된 MOU 내지는 거의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원전을 건설해가지고 우리 인력과 우리 부대가 가서 원전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최초의 원전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우리가 지은 그 원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공 사례를 봤기 때문에 사우디도 같은 방식으로 원전을 원할 것이고, 아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했던 방식으로 폐기물까지 우리가 걷어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가서 50년 동안 유지 보수 다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군대까지 파병을 해갖고 지켜주는 방식의 아랍에미레이트형의 스마트 원전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중동 내 분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이다라고 나쁘게 해석하고 있는 언론들은 그러길 바라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중동 안에서의 화해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왜냐면 대한민국이 이제 무기 공급을 다 하고 있으면서 중시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중동 안에서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역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살짝 딴지를 걸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죠? 한국 무기가 너무 잘 팔리니까. 하긴 이번에 UAE에 간 것도 천공2 이것도
이스라엘하고 미국제 제치고 그렇죠. 한국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 천궁2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쪽에 F-35 판매도 F-21로 대체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들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F-21의 인도네시아 합작 생산을 딴지 놓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딴지 놓으면 우리가 그 엔진만 바꿔주면 돼요. 이제 그 75% 정도의 국산화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엔진이니까 미제 엔진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가 개발하는 걸로 바깥 끼워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동 안에서도 엄청난 무기 시장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쪽에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우리 쪽으로 다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딴지 놓기 위해서 이거 이제 미국 정부하고 상관없어요. 방산 기업이 한국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일단 저들이 살려고 하는 지금 있는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탱크 자주포 같은 경우에 거의 국산화율이 10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해 낸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 판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 과정 중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팁을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이전의 무기 도입은 항상 일종의 이게 이제 교환형 교약에서 교환형.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기를 50억 원어치를 사주면 우리 쪽에 20억 내지는 뭐 30억 상당의 한국산 무기를 되사주거나 또는 그 가격에 합당하는 그러니까 군사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조건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기술 이전 그렇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바꾼다. 아니, 그만큼 이득을 주겠다는 거지. 그만큼 이득을 준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잠수함 사면 잠수함 가격 2배로 내가 니네 쌀 사줄게 하는 것처럼 네, 그걸 그렇죠. 절충교역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문재인 정부 시작 전엔 전부 이 절충교역이었어요. 그래서 F-35 같은 경우에 처음에 1,500억, 2,000억씩 요구하는 이유가 F-35를 우리가 사가면 한국 무기를 사가거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 탄약들, 포탄들 미국이 많이 수입해요. 군복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에 맞는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 무기를 우리가 꾸준하게 사왔잖아요. 네. 근데 기술 이전 공약이 지켜진 비율이 30%도 안 돼요. KF-21 같은 경우에도 합작 생산, 이제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F-35를 사면 KF-21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에서부터 적외선 지시장치, 전자전장치, 야간 센서 이런 것들을 주기로 했단 말이야. 4대 핵심 기술을. 그래서 그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결국 개발하는 동안 안 줬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이게 무기에 있어서의 절충 교육 조건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나 우리 절충교역 안 할 테니까 정가대로 팔아. 그냥 사고 팔기만 하겠다. 그러니까 30% 돌려받을 걸 계산하고 50원짜리를 80원에 샀어 우리가. 근데 그동안 이 30원 안 준 거야 미국 놈들이. 안보 이유로 의회가 승인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우리 정부에서 들어오면서 이거를 안 해 이제. 그냥 원가대로 가격 쳐서 우리한테 줘. 기술 개발을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들인 것들 중에 이 절충교육으로 제일 눈탱이 맞은 게 사실은 글로벌 호크예요. 이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얘기가 유지된 거거든. 그래서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가격이 거의 원래 가격에 거의 3배 가격 가까운 비싼 가격을 줬어요. 그래서 정찰 자산 관련한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해줬어. 그래서 우린 그냥 눈탱이를 맞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성 분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해갖고 조달을 해서 그 글로벌 호크를 돌리고 있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또 눈탱이를 치고 있어요.
글로벌 호크를 원래 40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글로벌 호크가 자꾸 돌아다니다 격추를 당하니까 왜냐면 너무 느리거든. 고도는 높은데 너무 느려갖고 재수 없으면 이제 피격을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운영 대수를 40대를 돌리다가 12대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퇴역을 시킨 거야. 그래서 부품 가격을 또 올린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만 그러겠냐고. 다른 나라로 다 눈탱이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우리는 1,000억에 산 F-35를 2,500억에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절출 교육 방식으로 기술 이전 뭐 AS 서비스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다 떠넘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절충 교육을 안 한단 말이야. 물건값만 클리어하게 받고 연탄값이나 연탄 찌개값은 네가 필요한 만큼 따로 내. 그거는 우리가 염가해 줄게 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방식인 거지. 문제는 이 방식이 중동의 무기 거래의 표준화가 돼버리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이런 눈탱이 치는 장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미국이 자꾸 딴지를 걸고 나오는 거야. 야, 우리 미국 기술이 들어간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보는데 지네 기술이 들어간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게 없다는 거지.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이런 그 무기 수출에 대한 조건들이 까다로워 갖고 무기를 못 사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 이집트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야, 한국산은 아무런 외교적 제약도 없고 가격도 싸고 AS도 철저하게 해주네 라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이번에 3개국에 팔고 오는 무기 시장은 말 그대로 그냥 전시회에 불과하다는 거죠. 본빵은 이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터질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살 것이다. 그렇지. 자, 이러한 방식으로 큰 외교를 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오늘도 정상적으로는 아무데도 써주질 않는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좀 해소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본문에 상관없이 본문에 훨씬 많은 내용의 디테일들을 좀 보태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